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속에 여러 나라들에서 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습니다. 윈남 보건성에서는 13일 수도 부근의 마을들에서 6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에 있는 1만여 명의 주민들을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건성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래 중국 경외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오스트랄리아 수상이 13일 자기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또 일주일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파냐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이동통신대회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문제와 관련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12일 주최 측은 국제적 우려와 여행 경보 등으로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여러 나라의 이동통신 기업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유람선 웨스토데모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일본, 필리핀, 타이 등에서 입항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1,455명의 여객과 802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는 이 유람선은 해상에서 2주일 동안 떠돌다가 캄보자 정부의 승인으로 13일 시아누쿠빌 항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그럼 발병국인 중국에서의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합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4일 24시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에서의 총 감염자 수는 66,49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4일 현재 사망자 수는 1,523명, 중증 환자는 11,053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수는 8,969명, 완쾌돼서 태어난 사람들은 8,096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만 9,039명이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邻접하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에서는 14일 현재 감염자가 419명, 련영성에서는 119명, 길림성에서는 8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 경외에서 최고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14일 현재 도쿄에서 3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254명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9명의 비루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감염자 수는 6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만 7,5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철저히 막자면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란 어떤 것이며 그 감염 경로와 임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사람과 일부 동물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큰 리보핵산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연계에 광범위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진습해서 호흡기계통, 소화기계통, 신경계통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심하지 않은 상기도 질병 인자로 간주돼 있었으나 2002년 말에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를 발생시키면서부터 위험한 바이러스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사술의 리보핵산 바이러스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에 속하며 곤막이 있고 모양이 원형 또는 타원형 등 다형성을 이루고 직경은 60 내지 14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1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이 병을 지난해 말에 발생했으며 근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비드19로 명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박쥐 코로나 비루스와 정체불명의 코로나 비루스가 재결합돼서 생겨난 비루스로 추측되고 있으며 천산갑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잠재적인 중간 숙주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주요 원천은 잠복기에 있는 사람과 환자입니다. 이 비루스는 감염자의 기침과 재채기, 대화를 나눌 때 나오는 침방울들을 통해서 전파되며 또 공기와 먼지 위에서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즉, 이 비루스의 주요 전염인자들은 비루스에 오염된 공기, 식료품, 일상생활용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상 방조 과정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 내지 7일이며 최고 24일 정도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의 특징은 급성호흡기 비루스 감염증의 림상학적 징후들이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즉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고 근육 아픔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감염된 순간부터 6 내지 8일째 되는 날에는 매우 힘든 숨가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열, 머리 아픔, 각혈, 설사, 메스꺼움, 개우기, 가슴 활랑고림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일부 환자들 속에서 비루스에 감염됐어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이 정상 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며 또 일부 감염자들 속에서 검사 시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오다가 병세가 악화돼서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일부 나이가 젊은 환자들 속에서는 비루스 감염 후 강한 면역력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생명에 위험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의 몸에 병원체가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면역체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역 물질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면역체가 병원체만이 아닌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면 중환자인 경우에는 길어서 한 주일 후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급성호흡부전이나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폐혈증이나 폐중성 쇼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루스에 감염되었을 때 제때 구급치료를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망까지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위험한 악성 비루스로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강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